오늘은 평범한 도시 한 구석에서 일어난 너무나 안타깝고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30년 된 단독주택. 이곳에서 75세 박순남 할머니와 55세 아들 박민석 씨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자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10년이 넘는 간병의 무게와 생활고라는 현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는 3남 중 둘째였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가끔 용돈을 보내왔고, 막내 동생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가장 가까이 살던 민석 씨가 돌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원래 지역 중소기업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40대 중반까지는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연인도 있었고 취미생활로 등산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 안부를 살피러 들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2013년 어느 날 어머니 박순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마비가 왔고 치매 증상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는 당시 72세로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내를 혼자 돌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집에서 죽고 싶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민석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간병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몇 년만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10년이 넘는 긴 여정의 시작일 줄은 몰랐죠. 2013년 가을 민석 씨의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부터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까지 하나하나가 배워가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혈압과 혈당을 재고 약을 먹여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는 죽으로 준비해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죠. 중간중간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위해 어머니의 팔다리를 움직여드리고 휠체어에 태워 집 앞 공원을 산책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갑자기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민석 씨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밤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해 새벽에 일어나 집을 나서려 하시거나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찾으며 울부짖으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겼고 각종 의료비와 간병용품비, 기저귀값까지 월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형과 동생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가 잠든 사이사이 번역 일거리를 받아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병과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연인과도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술 한잔 하자는 제안에도 어머니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다 보니 아예 연락이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이번에는 아버지 박철수 씨까지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당뇨병도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제 민석 씨는 두 분을 모두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의사 표현이 분명했기에 오히려 더 까다로우셨습니다. 밥이 짜다, 방이 춥다, TV 소리가 작다 등 하루 종일 불만을 표하셨죠. 민석 씨는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했습니다. 평생 가장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의존하게 된 상황이 답답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덜 힘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의 체중은 2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불면증으로 수면제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효자라며 칭찬했지만 정작 민석 씨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부모님과 나누는 단편적인 대화가 전부였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결혼하지 못하고 자식도 없이 부모님만 돌보며 사는 이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봄 어머니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때 민석 씨는 처음으로 짧은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만 돌보면 되니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다른 가족들을 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집은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었고 어떤 집은 간병인을 고용해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들이었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형과 동생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형은 사업이 어렵다며 돈은 보낼 수 있지만 직접 돌봄은 힘들다고 했고 동생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당장 창원으로 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나마 가끔 들르던 형제들의 방문도 끊어졌고 이웃들과의 접촉도 최소화되었습니다. 민석 씨 가족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누워서만 지내셨고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가끔 민석 씨를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흐릿한 의식 상태로 보내셨죠.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하지 못하게 되자 더욱 예민해지셨습니다. TV 뉴스를 보며 하루 종일 세상에 대해 불평하셨고 민석 씨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너 때문에 이 집이 이 모양이 됐다.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대체 뭘 하며 사는 거냐? 아버지의 말씀은 민석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데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기에 민석 씨는 온라인 간병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째 간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민석 씨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효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니요. 2022년 겨울 어머니 박순남 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잠든 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민석 씨는 9년간의 간병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장례식에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석이가 정말 고생 많았다. 효자다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민석 씨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느낀 것은 해방감이었으니까요. 이제 아버지 한 분만 돌보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나빠지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원망을 더욱 자주 표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엄마가 죽었다. 너 하나. 잘못 낳아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민석 씨는 이제 55세가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을 하는 시기였지만 자신은 여전히 부모님 돌봄에 매여 있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나이가 되었는데 오히려 저축은 바닥나고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죠.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팼습니다. 20kg 가까이 빠진 체중 때문에 옷이 헐렁했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2023년 가을 민석 씨는 처음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동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함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9일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오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셨지만 병원에 가자는 민석 씨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죽을 거야. 병원 따위 안 간다.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민석 씨는 집에서 해열제만 들여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시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민석 씨는 119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아버지가 가시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순간 아버지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고생 많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민석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9시경 박철수 씨는 75세의 나이로 아들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튿날 오전 이웃이 신문이 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예비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 민석 씨는 아버지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서 발견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 동생에게 10년 넘게 부모님을 돌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히 가셨으니 저도 따라가려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 선택입니다. 박민석 씨의 마지막 선택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효도의 극치라 했고, 어떤 이는 사회적 지원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효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노년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